2021년 11월 18일 미국 텍사스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걸어온 남자는 40대였던 콜리스라는 남자. 그는 너무너무 불안한 목소리로 경찰관님 빨리 우리 집에 좀 가봐주세요. 지금 제가 체육관 다녀온다고 잠깐 나온 틈에 우리 집에 누군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방금 아내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집 안에 들어온 것 같다고. 놀래서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고 지금 아내 혼자 집에 있거든요. 너무 걱정돼요. 빨리 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이 말에 신고 전화를 받았던 경찰이 한 가지를 되물었습니다. 아내가 걱정되신다면서 아내가 있는 집에 안 가보신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 상대편에게 문자가 이상하게 왔어요. 그러면 놀래서 바로 집으로 달려가면서 신고 전화를 한다거나 뭔가 경찰과 비슷한 시간대에 집으로 바로 온다거나 하는데 지금 자기는 체육관에 가만히 있으면서 신고 전화만 한 거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신고하고 바로 집으로 자기도 가려고 했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급하다면서 본인은 왜 집으로 가지 않으세요? 라는 이 경찰 질문에 이 콜린스의 대답이 더 의심을 삽니다. 이때까지 너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남자가 이걸 딱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바로 그냥 저도 갈 겁니다. 뭐 이렇게 말했으면 몰라. 그게 대답을 못해요.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결론은요. 괜히 지금 도둑이 집에 있으면 저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신고 전화부터 한 거예요. 여튼 그렇게 경찰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는데 얼마 안 가 콜린스도 뒤따라 도착해요. 그렇게 문을 열고 안으로 경찰만 우선 들어가게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내 목소리도 안 들리고 설마 벌써 도둑이 아내를 데리고 도망갔나? 그렇게 거실부터 쑥 둘러보는데 거실 가쪽 땅바닥에 누군가 누워있어. 그런데 보니 머리에 가방을 뒤집어 쓰고 있네. 예상하시다시피 아내였습니다. 경찰은요 아내 머리에 씌어진 가방 벗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 안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눈 가리는 안대. 그녀는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둑이 침입자가 그녀를 총으로 쐈다는 건데 경찰은 바로 현장 조사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분명히 남편은 누군가 침입한 것 같다고 하는데 창문도 뜯겨진 게 없고 현관문도 멀쩡하고 외부인 침입 흔적 전혀 없는 거예요. 이에 드는 생각이 사건 당시 이 아내가 직접 문을 열어줬고 손쉽게 이 침입자가 집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 말은 고로 범인 이 아내와 안면이 있는 지인일 소행이 크겠구나. 우선 사망한 피해자는 콜린스의 아내인 중국인 랑이아나라는 45세 여자였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여자였어요. 그리고 최초 신고자인 남편은 연하남 41살 콜린스. 이 둘은요 2007년 애리조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 정이 들었네. 그렇게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꼬린. 그런데 이들의 결혼 생활은요 대부분의 결혼 생활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보통은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낳고 살잖아요. 이 둘 결혼 생활을 무려 14년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애가 없어. 줄곧 신혼 부부 마냥 달콤함을 유지하며 1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낸 거예요. 이들은요 아이는 없었지만 동물은 많이 키웠습니다. 여러 강아지들, 닭도 키우고요 고양이도 키웠대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곤 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동물들에게 관심이, 사랑이 많았다는 부부. 이들은요 고양이나 개 같은 작은 동물을 돕는 웹사이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이 콜린스는요 한번 자기 개인 돈을 써가지고 병든 고양이 한 마리도 구출한 적이 있었대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부부에게 도대체 누가 이런 비극을 만든 걸까? 하지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죠. 이렇게 아내나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제일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르는 건 바로 상대편 배우자입니다. 이때 역시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이 남편 콜린스를 올려요. 경찰이 제일 이상하게 느낀 그의 행동은요 바로 최초 신고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콜린스가 아내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아내가 여보 집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아 무서워. 이 문자를 받고 바로 신고 전화를 한 게 아닌 거예요. 약 45분이 흘러서 전화를 한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 문자에 놀랬으면 바로 신고 전화하면서 자기도 집으로 달려가던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아내가 위험에 처했다는데 아내가 무섭다는데 45분 동안 운동을 하고 신고 전화를 했다고? 남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심하는 건 경찰이 딱 현장에 도착했어요. 집안을 수색하는데 곳곳에 집안을 비추는 CCTV가 있는 거예요. 이에 경찰 물었죠. 이거 CCTV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달아놓은 거예요? 그는요, 자기가 해외로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아내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를 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자, 아내가 도와달라고 문자 보냈어요. 놀래서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는다고. 아니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이나 처할 게 아닌 CCTV 바로 확인해보고 그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는 아내에게 구조 문자 받았을 때 바로 CCTV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헬스장에서 체육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경찰에다가 그냥 신고한 거지. 이런 행동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남도 이렇게는 안 한다니까. 실제 집안의 CCTV는 확인 결과 녹화가 안 된 상태였어요. 혹시 자기가 범인이라 CCTV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내가 죽인 거니까. 이때 콜린스는요, 아내의 지갑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범인이 가져간 것 같다고. 결론은 보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야. 이 새끼 이거 입벌구야 뭐야. 입만 벌리면 구라. 범인이 가져간 것 같다고 하더만 지 체육관 헬스장 사물함에서 나와요. 아내 지갑이 왜 네 헬스장 사물함에서 나옵니까? 거기다 플러스 경찰이 이 콜린스의 옷을 여기저기 조사해 보게 되는데 옷에서 22구경 총알 하나가 떡하니 이 안에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 총상으로 봤을 때 딱 22구경 이 총으로 죽은 건데 그런데 이 남편 콜린스 분명히 경찰한테 그랬거든요. 집 안에 총 같은 건 없다고, 집에 총알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총알이 지 옷주머니에서 나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네 번째 또 의심스러운 점은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다 보니 이것이 떡하니 나오네. 뭐가? 25만 달러의 생명보험 증서가 하나로 쳐보니까 한 약 3억 4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엄청 결정적인 증거죠. 거기다 분명히 경찰이 사전에 조사하면서 물어봤었어요. 혹시 안에 보험 든 거 있냐? 그때 분명히 콜린스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없다며 집안에서 발견된 이거 뭔데? 거기다 이거 보험 가입 날짜를 딱 보니까 와 기가 막히게 아내 죽기 이틀 전이네. 보험 가입하고 이틀 만에 아내 죽은 거예요. 거기엔 또렷이 아내의 자필 서명이 있었습니다. 사망 시 돈 받아갈 수익자는 당연히 남편 콜린스. 이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사망보험금을 노린 배우자 살해 사건은 오만 나라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편이죠. 네가 아내를 죽이고 생쇼하고 있구나. 자, 당시 경찰은 현장 조사를 하자마자 바로 알았죠. 범인,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사이구나. 그리고 시신을 딱 봤을 때 안대를 끼고 있었어요. 눈이 가려진 상태. 아무래도 사망한 후에 가린 게 아닌 사망 전 피해자의 눈을 가렸고 죽인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 안대를 주면서 눈을 가리라고 하면 이게 선뜻 가려집니까? 왜 이걸 쓰래요? 싫은데요? 좀 거부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이 아내는 안대를 썼어요. 이는 아내가 범인에게 크게 경계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범인은 범행 후 그녀 머리에 가방을 씌워놨어요. 이런 경우는요, 거의 범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할 때 하는 행동이래요. 조사한 바로는 방 안에 어떠한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주위 이웃들 탐문 수사를 해봤더니 한 이웃이 하는 소리가 사건 얼마 전 이 집에서 부부 싸움 소리가 아주 그냥. 여기에 더불어 이 콜린스는요, 경찰이 이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뭘 그렇게 얼버무리고 대답을 못해. 이것 자체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놈은 왜 자기 아내를 죽인 걸까? 진짜 그저 돈 때문에 죽인 걸까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내가 요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 좀 죽자. 대놓고 죽이면 보험료 안 나오잖아. 사고사로 범죄의 피해자로 위장해야지. 이게 끝이에요. 진짜 지는요, 그냥 오롯이 이 생각 하나로 나름 머리 쓴다고. 지는 헬스장에 있으면서 경찰서로 전화. 뭐 집에 CCTV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경찰이 아내가 위급하다는데 왜 바로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볼 것도 전혀 생각 못하고 경찰이 헬스장 CCTV나 뭐 여러 가지를 보고 45분 동안 왜 바로 집으로 안 가고 헬스장에 죽치고 있었는지 그거 물어볼 것도 모르고 오롯이 아내 죽이고 돈 받아야지 이 개똥 같은 생각으로만 가득 차가지고 이런 멍청한 놈이 있나. 이놈은요 재정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좀 더 자세하게 왜 돈이 없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부부가 SNS에 올렸던 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추측하기로는 이 아내가 한날 글을 올렸는데 이 남편 콜린스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종양도 생기고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의료비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허리 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글을 한번 올렸었던 거예요. 이걸로 보아 이 치료비로 집안의 모든 돈이 써졌고 그러다 보니 나 이거 하고 싶고 이거 먹고 싶은데 그놈의 돈. 짜증나. 큰돈 벌 수 있는 방법 없나? 내 아내 생명값. 사건 발생 후 채 일주일도 안 돼 경찰은 2021년 11월 24일 남편 콜린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판사 15만 달러의 보석금을 정해요. 15만 달러 하나로 쳐보니까 약 한 1억 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돈 절대 콜린스 못 낸다. 고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참 14년을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아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바로 이틀 만에 그것도 그냥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는지. 아무래도 사건 당일 이놈이 무슨 핑계를 대면서 아내 눈에 안대를 씌운 거예요. 왜? 아내가 앞을 못 보는 상태여야 내가 정확히 머리를 조준해서 쏠 수 있거든. 내가 더 행동하기 편하거든. 별의 별 달콤한 말로 안대를 쓰게 만들고 바로 총을 꺼내 빵! 그리고 강도 살인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머리에 가방을 씌우고 거실 한켠에 놓고 아내 핸드폰으로 자기한테 도와달라 문자 보내고 그 후 아내 지갑을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름 알리바이를 만들겠다면서 이제 헬스장으로 가 있다가 신고를 한 거죠. 바보같이 자기가 아내 핸드폰으로 문자 보낸 시간 계산 잘못해서 한참 45분 지나가지고 아내한테 도와달라 문자 왔다고.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한테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헬스장으로 이동하고 뭐 사건 유기한다고 나름 막 하면서 시간이 간 거지. 45분이. 그러고 나서 이 정도면 내가 완벽하게 다 이제 꾸며놓은 것 같아.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해야지. 그러니까 경찰이 봤을 때는 문자 온 게 45분 전인데 왜 이제서야 신고해? 나쁜 새끼예요. 이게 정확히 몇 년형이 나왔는지 제가 기사를 찾지 못했어요. 모두 재판이 진행됐고 보석금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른들 옛말에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못 봤다 이런 말 종종 하시더라고요.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진짜 그런지 알았어요. 그런데 사건 사고를 막 하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마들은 숨어 있더라고. 얘 봐요. 뭐 여튼 그래서 오늘은 멍청한 놈이 아내 목숨 노리고 돈 벌려다가 범행 이틀 만에 바로 잡힌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